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은 네,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질문을 또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서 아마 이거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들이 또 많이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그래, 클라우드 ERP 좋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여전히 온프레미스 ERP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 되게 많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자, 이제 우리도 호기롭게 클라우드로 가보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어떻게 옮길 건데 클라우드에 있는 ERP를 어떻게 옮길 건데 만약에 옮겼을 때 그게 완전 틀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데이터 정확성도 중요해야 되고 맞습니다. 데이터도 다 잘 가야 되고 우리가 하던 업무 방식 그대로 뭔가 클라우드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그게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어떤 한 단어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방법 어떤 게 있는지 네, 부탁드립니다. 좀 약간 이제 복잡한 화면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엄청 복잡하네요. 예. 네. 이렇게 사실 저희들도 좀 손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적당한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절차들이거든요. 네.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절차들입니다. 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손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 간단합니다. 그 기존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템플릿에다 맞춰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네. 클라우드에다가 업로드를 시켜드리는 거죠. 스스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그거를 데이터 작성을 해주셔야죠. 템플릿 제공해 주시면은 그 템플릿에 이렇게 데이터만 넣어서 제공해 주시면 네네네,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방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 10년 동안 썼어요. 아우, 썼으면 무진장 많이 쌓여있을 네.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저희들이 정해드린 포맷에 네. 그 내용들을 다 주셔가지고 네. 내용만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이것들이 시스템에 안착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사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공식 자료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도표 되게 복잡하고 뭐 단어 많습니다. 네네네, 근데 잘 맞아요. 모르겠고 그냥 저기 CNCNS에서 템플릿을 제공해 주시고요. 거기에 데이터만 채워 넣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라고 심플하게. 그거를 매니징하는 툴이 네네네. 이제 이렇게 있다, 라이프사이클 서비스 그쵸.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그것만 정도만. 네네네. 뭐 그렇게 템플릿을 해서 올라가기 전에 허술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서 안전하게 정합성 높게 잘 올라간다. 라고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온프레미스에서 ERP를 운영했을 때는 그 ERP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우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대기업들은 뭐 정말 많은 보안 솔루션을 갖추고 있을 거니까 안심이 되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아마 그 보안이 어느 정도 좀 잘 갖춰져 있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클라우드로 가는 게 오히려 보안상으로도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우리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에 가 있네. 어떻게 믿어? 저기서 사고 나면 어떡해? 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종합적으로 클라우드 ERP로 갔을 때 보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지, 보안성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떻게 보안을 책임지는지 어떤 네. 기술로서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게 그 보안 관련된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랜섬웨어 같은 그런 그 멜웨어 부분만을 그 프로텍트하는 조직이 따로 있고요. 네네네. 그 센터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 헌팅하는 분, 해커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담으로? 네, 전담으로 해킹을 하는 조직이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그 해킹을 계속하고 그거를 막아줘야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보안을 책임지는 시큐리티 조직이 있고 보안 사고가 났다.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안에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굉장히 다양한 보안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ERP 영역을 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ERP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이제 보안팀에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싱글 사인은 어떻게 해요? 이거 꼭 물어보시거든요. 이미 근데- 싱글 사인온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그죠.
만약에 이제 AD를 마이크로소프트 AD를 굉장히 싱글 사인온 솔루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이제 D365도 AD로다가 하나의 음. 싱글 사인온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싱글 사인온을 구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기존에 이제 다른 싱글 사인온 솔루션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AD랑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네. 할 수 있는 오픈 인터페이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나 네트워크에서 다니고 있는 모든 그 데이터들은 암호화해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요 보안을 제공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 디바이스. 네. 저희는 이게 뭐 제 노트북도 그렇고 제 네. 핸드폰도 그렇고 이거는 업무용 기기이고 네네네.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음. 라고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외의 디바이스에서는 접근이 안 돼요. 지정된 허가된 인가된 기기에서만 이 네. ERP에 접속할 수 있게끔 뭔가 그렇게 관리가 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사무실에 안 나와도 아, 네, 재택근무가 훨씬 더 유용한. 보통은 그 예전에 또 옛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ERP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무조건 회사 사무실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못하는 상황에서는 별도로 VPN 신청하라고 해서 VPN 타고 들어가면 이제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VPN 타고 들어가면 느리잖아요. 느리죠. 이게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 너무 느리니까 가뜩이나 ERP도 무거운데 VPN 통해서 집에서 하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또 끊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이렇게 입력했는데 이게 입력이 안 됐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속 터져갖고 그냥 회사 출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이사님 연식이 나오시는데요?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래도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냥 내가 집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노트북 하나 가져와서 그냥 인터넷만 되면은 만약에 그 기기를 인가를 해줬다면, 그렇죠. 인가를 받아야죠. 네, 그렇게 해줬다면은 내 집이 내 사무실, ERP 맞습니다. 업무하는 데 있어서 커피숍도 내 사무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야, 하다못해 휴대폰도. 휴대폰으로 ERP 업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요. 휴대폰에 저는 앱이 개인용 앱, 업무용 앱 이렇게 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업무용 앱에서는 그 네. 보안 인증이 되는. 그 전에 전 웨비나에서 저희들이 설명드려가지고 이번 세션에 좀 제외를 했었는데 네. 저희가 휴대폰으로도 네. ERP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앱을 자동으로 생성시킬 수 있는 거죠. 앞단에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파워 앱이라고 제가 네네네. 설명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파워 앱이 ERP 기능을 그대로 이쪽으로 내려받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러한 기능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저 높으신 분들이 우리 회사 실적 얼마인가 저 ERP 한번 들어가 봐야지. 네네네. 스마트폰으로 봐서 그냥 뭐 실적 조회 뭐 그래 오케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예전에 입력도 하고 막 이거. 그럼요.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이 휴대폰이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직전에는 네. 나온 다음에 얼마 안 돼서는 한 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앱 같은 걸 하나 개발하는데 네. 뭐 몇 천만 원. 그렇죠. 오랜 기간 이렇게 네. 걸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앱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끔 그것들이 바로 파워 앱이죠. 파워 앱입니다. 파워 앱. 그 앱이 바로 그 앱입니다. 그것들이 ERP에 있는 기능들까지 거기 떨궈가지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휴대폰까지도 네. 인증을 받아가지고 네, 사용할 네, 수 네. 있게끔. 네. 이게 보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MDM이 이거- 들어가 있는 거네요. 굉장히 조금 그 특화된 기능인데 네. 모바일 얘기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은데 타 벤더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 앱으로 제공을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다 그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정의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리고 그쵸. 네. 커스터마이즈 하는 부분들 모바일 앱은 잘 못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즈도 당연히 되고요. 모바일에서 나 A, B, C, E 업무를 모바일에서 쓰고 싶어 라고 네. 하면 그거 찍어서 내 모바일을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게 어떤 그 ERP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 기능들 중에서 그거를 내 입맛에 맞게끔 핸드폰에서는 뭐 A, B, C, D만 노트북에서는 뭐 A부터 뭐 T까지 뭐 여러 개 이렇게 네.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럼요. 그러면 내가 자주 하는 것들만 핸드폰에서 이렇게 급할 때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뭔가 추가적인 작업이 있을 때는 노트북으로 하고 뭐 그렇게 맞습니다,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태블릿도 빼놓지 마세요. 태블릿은 태블릿도 뭐 있습니다. 화면이 더 크니까 더 많은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좋아졌네요. 그럼요. 보안 얘기하다 길게 왔네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 태블릿도 인증받으면 또 쓸 수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타사에는 그런 게 없고, 네. 네.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마 ERP에서 아마 제일 어떻게 보면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지보수 업무일 것 같아요. ERP는 그냥 한번 뭔가 구축하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 ERP를 유지보수해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ERP 유지보수 비용이 또 이게 부담이 좀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 구축 비용은 얼마 오케이. 근데 막 유지보수 계약률이 뭐
그 솔루션에 뭐 18, 뭐 이렇게 되면은 되게 부담이잖아요, 이게. 그쵸. 네. 그래서 왠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클라우드니까 비용적인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다이나믹스 365 ERP가 기존 ERP들에 비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의 어떤 비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셨는데. 자, 갑자기 최신 기술 적용이 자동 반영되고 네. 타이틀이 네, 유지보 네. 엔드 유지보수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존 ERP는 사실 그 시점의 최고 기술이 적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한 번 설치하고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 당시의 기술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고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기술을 네. 반영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개발을 해야죠. 고도화하고. 네. 저희 친숙하지 않습니까? ERP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친숙하실 거예요. 네. 고도화. 네. 참 싫어하는 용어죠. 고도화. 고도화 진짜. 네네네. 끔찍합니다, 진짜. 네, 고도화를 해야지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되고 네. 이런데, 지금 이제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네. 쭉 영어로 된 뭐 버전이 나오고 프리뷰 어베일리티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D365 같은 경우는 공짜입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반영이 되는 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월 사용료를 내긴 내는데,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MS가 알아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 주니까. 그렇죠. 10년이 지나도 네. 항상 그 시점에 최신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이거 정말로 큰 장점이라고 봐요. 클라우드 ERP 쓰면 고도화 프로젝트 안 해도 되네요, 이제. 그쵸. 네. 해도 네. 볼륨이 작아지는 거죠. 네. 물론 우리 회사에 당장 필요한 기능이 없을 때는 물론 그쵸. 개발해야겠지만, 그래도 웬만큼의 어떤 필요한 기능들은 다 MS에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자, 그런데 네. 보면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기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왠지 그런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네.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확 적용돼 버리면은 네. 우리한테 필요도 없는데 네. 얘네들이 그냥 막 화면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막 올라올 수도 있어요. 괜히 더 그죠? 복잡해 보일 수 복잡해지죠. 있어요. 네. 그래서 D365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의 업데이트를 우리가 적용을 할까? 네. 이 부분의 업데이트를 이번에 빼고 네. 좀 지나서 사용을 할까? 오.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일단 적용이 돼 있습니다. 보통의 SaaS는 네네. 그런 선택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SaaS 서비스 쓰다가 UI가 어느 순간에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익숙한 UI로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근해서 딱 왔는데 주말 지났는데 UI가 바뀌었네. 그죠. 그리고 쟤네는 업데이트를 했대요. 물론 자기네들끼리 맞습니다. 보니까 필요해서 업데이트 했겠지. 근데 UI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What's new or changed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번에 업데이트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2022년 5월에 이제 업데이트될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렇게 조그만 글씨로 보면은 이 업데이트가 나오기 2달 전에 네. 프리뷰 버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 프리뷰를 보면서 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이 우리가 필요한가? 아닌가? 그러다가 네. 이거 되게 필요한데 5월에 나오면 되는데 네.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네. 우리 당장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네. 먼저 매뉴얼로 이거 셀프 업데이트를 좀 해가지고 네. 쓰자라고 해가지고 4월 달에 할 수가 있고요. 네. 5월 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오토매틱이죠.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되 네. 이제 기능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올라오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해가지고 우리 네. 이거 쓸래 말래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야. 그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업데이트 딱 치기 전에 2달 전에 미리 공지를 해서 이런 그쵸, 기능 업데이트 할 그쵸. 거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필요 없는데? 그러면 그냥 안 쓰면 그만이네요. 맞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데요, 진짜. 저는 이 부분이 저희 그 D365 ERP라고 네. 지칭하는 이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유지보수가 사실 ERP 최신 기술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면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어떤 유지보수나 고도화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제한적으로 작아지겠죠. 그런 비용들이 뭐 거의 안 들겠습니다, 진짜. 안 들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D365 ERP가 그 SaaS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저희들이 이제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 위에 네. 이제 IaaS, PaaS, SaaS 이렇게 있는데 이 플랫폼 위에 원 플랫폼에 다 얹어져서 이런 것들이 기술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손쉽게 가능해지는 거죠. 타 ERP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갖습니다. 네. 감히 단언컨대.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래서- 그 질문에 있었던 비용적인 메리트는 네네네네. 네. 혹시 뒤에서 더 말씀해 주시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우리만의 특유의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이제 클라우드지만은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네. 그런 것들이 마구마구 개발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스탠다드, 사스는 여러 개 수많은 기업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네.
이것들이 표준화에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난리가 네. 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라고 돼 있는 LCS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한번 밸리데이션을 해줘요. 검증을 해줘요. 음. 얘네들이 스탠다드에 어긋나나? 얘네들이 적용됐을 때 다른 데 네. 문제가 생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필터를 해가지고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 세운 CNS가 하는 영역들은 네. 사실 앞단에 그 ERP 솔루션 D365가 업데이트되고 이런 솔루션에 대한 유지 보수의 측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지만은 네네. 이제 저희들이 개발을 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네. 이제 저희들이 아. 옆단에서 뒷단은 아니고 옆단에서 네. 이 방식을 이용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데 그렇죠.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을 딱 했네요. 네네네. 그랬는데 MS에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든 그 표준에 안 맞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런 게 안 맞으니까 뭐 다시 수정을 하시던지 네네네. 뭐 이런 식의 가이드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에러가 튀어져 나와요. 이 LCS에 그걸 네. 배포를 시키면은 네. 얘가 딱 하면서 이 부분이 표준하고 맞지 않아요. 이런 아. 식으로 딱 제공해서 올라옵니다. 야, 괜찮네요, 진짜. 네, 그럼 훨씬 그 개발자분들도 훨씬 뭐랄까요, 편하게, 간편하게, 오류 없이 좀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좌절도 많이 하죠. 내가 열심히 개발했는데 하나도 안 된대. MS가 보니까 안 된대 이거. 뭐 나의 실력이 미천이 MS한테 드러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어쨌든 네 이렇게 디버깅까지는 아니지만, 네, 지적을 해줘요. 네네. 뭐뭐뭐 이 부분 수정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좋네요. 사실은 반말입니다. 수정해라. 이렇게 나왔죠. 네, 뭐 영어로 얘기할 거니까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이런 다이나믹스 365 ERP에 대한 다양한 특징, 네,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실제 이런 다이나믹스 365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은지가 되게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도입하고 싶어도 다른 데 갔어야 우리가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요. 그죠. 아무도 안 쓰는데 우리부터 먼저 이렇게 해볼까? 테스트해도 되게 싫은데 그런 데가 대부분일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제조업 및 연구개발 분야에 이런 ERP 적용 사례나 레퍼런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레퍼런스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카콜라 보틀릭 아프리카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아프리카에 제공하는 코카콜라의 한 40%를 여기서 담당을 하고 그래서 네. 글로벌 보틀릭 회사 중에서 8위라고 와,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쭉 원래부터 이렇게 컸던 게 아니고 네. 그 보틀릭 회사들을 여러 개를 인수를 머지를 했구나. 했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여러 개가 되고 그걸 머지를 한 거를 프로세스도 통합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이나믹스 365를 통해서 이제 ERP 구축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게 구축을 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에 비해서 IT 비용이 50%도 넘게 줄었어요. 오. 그러니까 와. 예. 네. 이거 고객분이 이제 아예 숫자로다가 그 전에는 매출의 한 2.85%였었는데 네네. 한 네. 1.4%까지 그렇게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화면에 실제 운영하는 화면에 그 화면에 필요한 분석들이 각각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분석을 일일이 물론 이제 뭔가 찾고 싶을 때 찾아보겠지만 업무하면서 업무할 때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쇼핑 처리를 하고 있는데 뭐 그 관련된 그 분석을 같이 옆에서 네. 보고 싶다. 네. 그 옆에서 그냥 오. 보여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디시전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세윤도 팀즈 갔다가 뭐 그룹웨어 네, 개발했다고 네, 네. 하셨잖아요. 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팀즈랑 같이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직원들이 팀즈에 붙어서 일을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요. 네네네. 익숙한 회사네요, 르노. 네. 르노인데 이제 르노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회사. 지금 저희로 치면 이제 뭐 소카, 우버 뭐 이런 네, 그런 네, 회사를 만드는 거고 네. 그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회사에서 이제 다이나믹스를 적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또 여기서 특화된 부분은 뭐냐면 자동차가
전기차로다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죠. 보니까 그 자동차를 각각 지역에 이제 차들이 그러니까 대리점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각각 분산돼 있잖아요. 이제 네. 거기에 각각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그 근처에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다 새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로다가. 그렇죠. 완전히 네. 바뀌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재교육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수리할 때 하는 부분도 네. 저희 그 믹스드 리얼리티 네네네. 저기 예, 홀로렌즈. 네, 맞아요. 예, 예. 홀로렌즈 네. 끼고 그럼 홀로렌즈에서 지금 현재 작업하는 화면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 전문가가 같은 화면을 보면서 코칭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체크하면은 요거 뭐 네, 어떻게 해 뭐 네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홀로렌즈에서 옆에 이제 매뉴얼도 이렇게 보이고 네. 그래서 그냥 두 손을 자유롭게 매뉴얼 야. 보면서 이런 네. 작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랑 서비스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자동차에서 전기차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존에 뭐 듣자 하니까 뭐 들어가는 부품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유지 보수나 정비하는 그 스킬도 완전히 새로 이제 그 숙련된 기술자를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교육들을 뭐 그냥 매뉴얼 보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홀로렌즈 끼고 그 실제 교육자랑 같이 옆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야를 공유하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그 강사가 보고 있는 화면을 교육자도 보고 있고. 뭐 이 반대도 가능하고요. 네네네. 야, 그럼 진짜 교육 업무에 있어서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교육으로다가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파일 같이 공유하고 동영상 공유하고. 네네네. 네. 그러면 뭐 어떤 그 제조업에서 무슨 산업 장비나 이런 것들을 뭔가 정비할 때 맞습니다. 현장에 무조건 가야지만 뭔가 교육도 할 수 있고 실습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그냥 원격으로도 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야, 엄청 제조업 입장에서는 엄청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국내 레퍼런스 사례 또 말씀해 주실 건데 저 그 전에 또 하고 싶은 네네네. 다음부터 저희 한 2시간 잡아요. 2시간. 네. 네. 뭐 저희 그 다이나믹스 클라우드 그러니까 사실 아까 ERP 클라우드로 ERP에서 이러시는 분들도 이제 네네네. 있으신데 네. 사실 다이나믹스 365 국내에 사용하는 고객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40개 이상 이미 클라우드에서 오. SaaS 형태로 네.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도 한 40, 50군데 정도 쓰고 있다 말씀 네. 우선 먼저 드리고요. 야, ERP 고객이 40개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네, 다이나믹스 쪽 네. 고객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이제 구축한 사례입니다. 네.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SK 에코프라임이라는 고객을 구축을 했고요. 네. 이 회사의 특징은 일단 그 SK 케미칼에서 분사한 회사예요. 분사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SK 케미칼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ERP 하면 떠오르는 그 S사에서 네. 제일 큰 모듈을 네. 사용하고 있는 회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를 그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분사하면은 그 솔루션 그대로 못 쓰거든요. 왜냐면 S사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이제 네.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새로 사. 그쵸. 네. 새로 사. 그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딱 잘라내고 딱 나오니까 네. 비즈니스는 계속 돼야 되는데 업무가 안 되네요. 업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오랜 기간을 들여가지고 네. 구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옆에 레퍼로 이제 적어놓은 이분께서 네. 빠르게 음. 정의할 수 있는 ERP가 뭔가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ERP가 뭔가 해서 저희 회사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연락을 주셨어요. 네. 진짜 되게 답답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식용유 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식용유 가지고 그 디젤, 네. 그 자동차 움직이는 그 디젤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 디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한 5, 6개월 만에 고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지금 엄청나게 불필요한 거 다 걷어내고 코어만 해서 네. 그쪽에 이제 저희 탱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하고 전부 다 이제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완료를 해가지고 훌륭하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회사가 또 이제 다른 회사를 그 관계사로 같이 또 이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네. 이번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 또 진행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완료를 한 케이스죠. 에코프라임이 써보니까 괜찮네. 근데 여기 또 관계사 이번에 새로 편입됐어요. 너네 뭐 딴 거 쓰지 말고 그냥 우리 쓰던 거 써.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네요. 딱 그겁니다. 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SK 에코프라임 같은 경우는 되게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클라우드 ERP는 어쨌든 클라우드 쌌으니까 그냥 뭐 아직 ERP를 도입하기 어려운 그런 작은 기업에서나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ERP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그 S모사 그 ERP 제일 큰 모듈 쓰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이나믹스 365로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봐도 뭐 크게 뭐. 네, 무리가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 처음에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소개시켜드린 와이저 365 네네. 팀즈 기반의 그룹웨어 네. 그리고 이제 와이저 이 어카운팅 네. 그 팀즈 기반의 이 어카운팅 솔루션 이것까지 같이 교육을 하셔가지고 음. 저희 ERP하고 딱 융합해서 잘 쓰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다이나믹스 365 ERP라고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시청자들이 보내주셨던 그런 질문들은 이제 다 커버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끝으로 사모님과 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나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빨리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상무님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푸짐한 선물을 가지고 방문을 들으시지 않을까. 이제는 뭐 거리두기도 다 풀렸으니까 오프라인 대면 미팅도 그럼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다이나믹스 365 민첩하고 안전하고 네, 하나만 더 해주세요. 네 하나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전하고 빠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사용해도 문제없고 보안성도 매우 뛰어난 그리고 사용하기 정말 간편한 클라우드 ERP가 다이나믹스 365 ERP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웨비나가 클라우드 ERP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365 ERP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그런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